여자가 당신 카톡을 씹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말을 잘 못해서 열심히 안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거의 상관없어요. 여러분, 연락하는 여자가 생겼던 적 있죠? 처음에는 카톡이 잘 되고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여자한테 답장이 바로바로 오고 얘기도 잘 이어지고 여자가 막 이모티콘도 보내주고 분위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남자는 여자랑 좀만 잘 되는 느낌이 들고 사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헌신하고 싶고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듭니다. 그래서 카톡도 더 신경 써서 하죠. 답장이 오면은 일부러 늦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괜히 밀당하는 것 같아서 결국 바로 답장하고 대화가 끊길 것 같으면 한마디 더 보냅니다. 이런 짤도 있잖아요. 너가 쓰는 전자레인지 뭐야? 근데 당사자는 그게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 그래서 답장은 더 빨라지고 카톡은 더 길어지고 하루에 보내는 메시지도 더 많아집니다. 근데 이상한 변화가 하나 생겨요. 처음엔 여자한테 바로바로 오던 답장이 조금 늦어집니다. 5분 만에 오던 게 30분, 1시간, 그리고 다음날에는 3시간, 5시간 뒤에 오기 시작해요. 바빴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이때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바쁜가 보네. 늦을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여전히 같은 속도로 정성껏 카톡을 보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 속도뿐만 아니라 여자의 메시지 자체가 짧아집니다. 아 그렇구나, 맞아, 이런 식으로 질문이나 되묻는 말이 사라지고 말 그대로 답장만 해요. 이때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죠. 말투를 더 상냥하게, 더 부드럽게 하고 이모티콘 더 쓰고 괜히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상한 말도 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재미없었나? 너무 심심했나? 그래서 남자한테는 여자의 답장 템포에 자기 하루 리듬이 맞춰집니다. 답장이 오면 기분 좋고 답장이 늦으면 신경 쓰이고 읽고 씹은 건 아닌지 계속 확인하고 핸드폰도 계속 보게 되죠. 그 사이에 남자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지나갑니다. 내가 어제 그 말 괜히 했나? 그 이모티콘이 별로였나? 너무 많이 보냈나? 여자는 카톡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심리이길래 남자의 카톡을 씹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자는 남자랑 카톡을 하면서 믿을만한 남자인가, 나보다 아래인가 위인가,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이거는 꼭 카톡이 아니어도 똑같은데 주로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거나 ISFP, 인프피 이런 애견녀 스타일들은 남자가 믿을만한지를 주로 많이 보고요. 인기가 좀 많거나 테토녀들이 주로 이 남자가 나보다 아래인지 위인지, 실제로 인기가 없는 남자는 아닌지, 내가 아깝지 않은지, 찐따는 아닌지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러면 공략법이 제각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여자가 애견녀든 테토녀 20살이든 40살이든 썸 단계에서 중요한 건 똑같아요. 여자한테 부담을 안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답시고 너무 들이대면 애견녀들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담을 느끼고요. 테토녀들은 얘 노잼이네, 찐따네 하면서 부담을 느낍니다. 카톡은 여자에게 있어서 만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안 만날 이유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카톡을 잘하는 매력적인 남자인지 보자 이런 거보다는 얼마나 부담을 안 주는 여유로운 남자인지 봐야겠다에 가까운 거죠. 한번 연락해보고 별로면 버려야지 이런 느낌으로 하는 여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톡을 해야 될 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배울 제일 중요한 통찰을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자랑 카톡하는 건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열심히가 아니라 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열심히 하다가 여자한테 부담 줘서 카톡이 망하고 씹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최소 한 번씩은 열심히 하다가 여자한테 찐따같이 카톡한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자의 말을 믿어줬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자들한테 이상형 같은 거 물어보면 이러거든요. 저는 카톡 답장 빠른 남자가 좋아요. 연락 잘 되는 남자가 좋던데. 이런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카톡이 곧 여자가 좋아하는 카톡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여자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여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저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저런 말하는 여자는 본인이 되게 좋아했던 전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됐던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때 상처를 받았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이상형을 말할 때 연락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 남자가 연락이 잘 됐을 때 여자가 좋다는 거지 연락이 잘 된다고 없는 감정이 생긴다, 좋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해놓은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잘해주는 건 친절이지만 선 밖에 있는 사람이 잘해주는 건 부담이죠. 카톡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잘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잘 될 거면 여러분도 이미 여자 잘 꼬셨을 거예요. 하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자 기분 맞춰주느라 호구되고 여자의 답장을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불안하게 됩니다. 특히 카톡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상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부담 주게 돼서 결국 여자들은 남자를 무시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카톡은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여유 있고 부담을 안 주는지, 얼마나 담백한지 이런 걸 보여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영상 보셨으면 대부분 남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그러면 다음엔 카톡을 덜 보내면 되나? 밀당을 해야 하나? 답장을 좀 늦게 해볼까? 이런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성장의 첫걸음이긴 해요. 잘 하셨어요. 근데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애초에 여러분이 있는 그 레벨 자체가 틀렸어요. 거기서는 뭐를 바꿔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레벨에서는 카톡을 더 보내도 덜 보내도 기다려도 방식을 살짝 바꿔도 어차피 여자한테 여러분 이미지는 똑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재미없고 만나고 싶은 호기심이 안 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답장 속도를 어떻게 할지, 밀당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레벨에서는 카톡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A를 고르든 B를 고르든 조금 다르게 해보든 결국 비슷할 거예요. 그럼 뭘 해야 함? 여러분이 뭘 해야 하냐, 여기에 집중하는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롤 같은 게임을 잘하려면 내 머릿속으로만 하면 안 되죠.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되고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되죠. 축구도 코치 말을 듣든 선수가 어떻게 뛰는지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본인의 자세를 교정하면서 실력이 듭니다.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가려면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카톡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여자 잘 꼬시는 형이 야 여자가 먹고 있는 음식 사진 보냈는데 맛있게 먹으라고 하면은 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보내면은 카톡 그만하려고 하는 것 같잖아, 이럴 때는 왜 나 빼고 먹냐 이렇게 보내는 게 차라리 장난치는 분위기도 생기고 훨씬 재밌지. 카톡에는 뭐든 재밌으려고 하는 거야. 특히 썸 단계에서는 재미가 훨씬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조언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자가 이렇게 보냈는데 뭐라고 답해야 돼요? 그 답을 왜 그래야 하는지까지 포함해서 주는 거죠. 피기너스에서 제일 잘 팔리는 강의 2위가 카톡 101이에요.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보냈는데 그것보다 여자한테 이렇게 보내는 게 괜찮더라, 이런 답을 주는 게 카톡 101이라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사할 때 포장이사만 하거든요. 혼자 짐을 옮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짐을 어디에 싣고 용달차를 어떻게 부르고 내렸을 때 어떻게 놔야 되고 엘리베이터에 기스 안 나게 뭐 설치하고 이런 거 혼자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포장회사를 부르는 거죠. 카톡 101 같은 강의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카톡 101에서 알려드리는 대로 여자한테 카톡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조언을 해드릴게요. 모든 상황을 다 담기는 불가능하지만 우선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만나자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거잖아요. 카톡하면서 약속을 잡다가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연락처 교환은 쉬워요. 왜냐면 연락처 교환까지는 여자가 뭘 행동할 필요가 없거든요. 감정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시간 투자, 리스크도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하지만 약속을 잡으려는 순간 이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약속은 이제 실제로 밖으로 나가서 시간, 감정,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나야 되지? 이 남자 만나는 거를 친구한테 뭐라고 말하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등등등 고민이 생기면서 연락이 끊기거나 답장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자는 약속 단계에서 명분이 필요해요. 이게 엄청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애매한 호감인 경우에는 명분이 없으면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남자 대부분이 여기서 구실 없는 약속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뭐해? 밥 먹자, 얼굴 보자. 이 말들은 전부 너 나 보러 나와 이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럴듯한 구실도 안 느껴지고 나가서 딱히 득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굳이 왜 나가나 싶은 겁니다. 사람은 행동을 할 때 스스로에게 핑계가 필요해요. 특히 이성을 만날 때는 더 그렇죠. 여자가 어떤 남자에 대해서 말할 때 분명 자기 친구한테 말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이성을 만나는지에 대해서도 남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말할 게 없으면 부담스러워요. 나 그 남자랑 단둘이 봤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대신에 전시회 보러 가는 김에 봤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부담이 없죠. 반대로 남자분들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조금 외모가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여자여서 좀 쪽팔리거나 확실한 사이가 아니면은 이 여자애랑 연락하는 거 남들이 하면 어떡하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눈치를 봅니다. 연락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남들 시선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분명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자가 눈치를 안 보게끔 그럴듯하게 말할 핑곗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자고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뭐 할 겸 보자인데, 전시회 가자, 흑백 요리사 나온 맛집 가자,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이런 건 좀 헤비하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최소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직 친해지지 않은 여자한테 제일 하면 안 되는 말 중 하나가 커피 한 잔 마시자입니다. 이 멘트의 문제점이 뭘까요? 커피 먹자는 말이 일단 너무 뻔합니다. 커피 먹자는 얼굴 보자고 하는 남자들의 멘트다, 이렇게 패턴 인식이 돼 있는 상태여서예요. 우리가 스팸 문자 오면은 다 읽어보지 않아도 아 뭐야 스팸 문자네 하면서 흥미를 잃는 것처럼 남자가 커피 먹자고 하는 것도 패턴 인식이 돼서 여자 뇌에서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그냥 뻔한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분도 없고 구실도 없죠. 그래서 저라면은 커피 한 잔 먹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조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단어를 다르게 쓰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무난한 게 빙수 먹으러 가자, 브런치 먹으러 가자, 디저트 먹으러 가자, 이렇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어만 살짝 바꿔도 느낌이 다르죠. 여자가 느끼기에 빙수 먹고 싶긴 했는데 먹는 김에 볼까? 이렇게 만날 핑곗거리를 조금이라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빙수, 브런치 이런 것들은 일단 비주얼이 좋아요. 커피는 그냥 컵에 검은 액체가 담긴 거라서 맛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안 들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것도 안 됩니다. 근데 빙수는 딸기 빙수, 말차 빙수, 망고 빙수 이런 거 보세요. 비주얼적으로 먹고 싶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밖으로 나올 확률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인스타에 찍어서 올리기도 좋고요. 그리고 보통 비주얼이 좋은 디저트 나오는 카페가 인테리어 자체도 예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서 사진이나 찍어줄게 라고 하면서 설득하기가 좋습니다. 어차피 인스타에 올릴 사진 필요했는데 나갈까? 이런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빙수 얘기는 어떻게 꺼냄?
이게 이렇게 사람이 누가 알려줘도 좀 추상적이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또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카톡 101이 좀 친절한 게 이렇게 빙수 얘기를 꺼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어떻게 보내야 한다까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빙수 먹으러 가자 보내라고 했다고 이번 주에 뭐해? 빙수 먹을래?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자 입장에서 약간 각 잡고 보자고 하는 것 같아서 덜 친하거나 여자가 호감이 좀 덜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포커 같은 게임에서 카드패를 다 보여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욕망을 숨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멘트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을 드릴게요. 차라리 인사치레 같은 느낌으로 얼굴 한번 보자 라고 보내고 다음에 빙수 얘기를 꺼내는 게 나아요. 카톡이든 인스타 DM이든 일단 얼굴 한번 보자 라고 보내놓고 다음 날쯤에 카톡으로는 빙수 맛집 링크 같은 걸 보낼 수 있고 인스타로는 빙수 릴스, 빙수 사진 같은 걸 보낼 수 있겠죠. 링크만 딱 하고 보내는 겁니다. 여기 구구절절 막 설명 같은 거 붙이지 않으면서 딱 여자의 식욕, 도파민만 끌어올리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맛있겠다 같은 답장이 오면은 여기 갈래? 이렇게 보내는 것도 무난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여기 갈 민지 구함, 미치겠다, 가자, 안 갈 수가 없는 비주얼이다, 이런 식으로 살짝 유쾌하게 보내는 게 나아요. 여기 갈래? 먹으러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살짝 각 잡고 데이트 신청하는 느낌이라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나 좋아하나?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카톡의 디테일이 중요해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거는 디테일 싸움이에요. 여자는 보통 남자보다 섬세하게 이 사람의 사회적 지능이 높은지 아닌지 찐따인지 이런 걸 판가름을 잘해요. 그래서 표현 하나하나 신경 써서 보내면 좋긴 합니다. 굳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예쁜 여자 만나고 싶으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면 그냥 안 하시면 돼요. 대신에 결과에 불만을 안 가져야겠죠.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몸 좋아지고 싶은 사람이 굳이 뭘 헬스장까지 가서 1시간씩 운동하냐 라고 불평하는 거랑 똑같아요. 잔소리를 좀 하자면 연애의 라이프를 좀 바꾸고 싶으면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를 잘 못하고 있으면은 지금까지처럼 살기 싫은 거 아니에요. 바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되고 안 하던 방식으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걔네가 왜 책 읽고 비싼 돈 주고 컨설팅, 강의 같은 거 듣겠어요. 그게 효율적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혼자 삽질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검증된 방법 배우는 게 빠르다는 걸 아는 거죠.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몇백, 몇천 주고 컨설팅 받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유튜브 정체기 때 컨설팅 비용 한 번에 몇백씩 내고 받았어요. 왜냐면 혼자 삽질하면서 6개월 달리는 것보다 돈 주고 몇 주 만에 답 찾는 게 빠르니까요. 시간이 돈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배우는데 돈 쓰는 걸 안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피기너스에서 준비한 게 카톡 101입니다.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옆에서 말해주듯 조언을 해주는 강의예요. 대신에 심리학 기반으로 설계하고 실제로 여성들한테 먹히는 패턴, 실제로 먹혔던 상황별 멘트를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단순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내라, 이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오늘 배운 것처럼 왜 바로 보자고 하면 안 되는지, 왜 커피 먹자고 하면 안 되고 빙수를 먹자고 해야 되는지, 왜 링크만 보내야 하는지, 이렇게 멘트랑 함께 그 속에 숨겨진 원리까지 알려드려요. 사실 원리만 이해하면은 여러분의 입맛대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멘트 그대로 써도 되고요. 여러분이 인생 살기도 힘든데 맨날 핸드폰 들고 민지한테 뭐라고 보내지 이러면서 체력 쓰지 마세요. 카톡 101이 명쾌한 답을 줄 겁니다. 여자가 귀엽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하는지, 여자가 영화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뜬금없이 먹고 있는 음식 사진을 보냈을 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고민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답을 줄 겁니다. 여러분 대신에 제가 고민을 다 해놨으니까요. 연애 경험이 적은 분들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고민을 몇 시간 해서 보내도 그 멘트가 별로일 확률, 심지어 최악일 확률도 높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고민할 시간에 카톡 101 펼쳐놓고 이렇게 보내야겠다 딱딱딱 정하면은 너무 편하겠죠. 지금까지 내가 카톡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구나. 실제로 여자분들의 반응이 달라질 거고 이걸로 여자친구 생기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돈 내고 봐야 되냐고요? 이미 11가지 예시는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보낸 사진을 분석해서 카톡하는 법, 걸어가는 사진 보내서 카톡하는 법, 커피 먹는 사진을 보내서 카톡하는 법, 일하러 갈 때 카톡 보내는 법, 여자가 적은 글귀 이용해서 카톡하는 법, 여자가 약속에 나올까 말까 고민할 때 카톡하는 법, 여자가 어색할 것 같다고 할 때, 그리고 카톡의 완급 조절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무료로 풀려 있어요.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노하우라도 얻어가세요. 무료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긴데 영상에는 일부러 다 안 담았습니다. 그걸 먼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그때 강의를 구매하셔도 됩니다.